저는 작년 5월에 결혼해서 고작 7개월 만에 이혼하고 다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버린 30살 여자입니다. 당연히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왜 1년도 못 살고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사연으로 풀어볼까 해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인간들이었고 도저히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저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친정부모님이 아셨다가는 이혼한 시부모한테 찾아가기라도 할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줄로 알고 계십니다. 평소에 저희 친정아빠가 저를 많이 아끼기도 하시고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는 불같은 성미라서 일이 너무 커질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결혼할 때 신혼집은 시댁에서 장만해 주셨어요. 남편의 나이는 35이었지만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고 시부모가 전세금 대부분을 지원해 주시면서 신혼집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집을 보러 다닐 때 제 생각보다는 시어머니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부모 입장에서도 큰돈을 주시는 건데 제 고집만 부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찍어주신 곳이 제가 회사로 출퇴근하기에 좋은 곳이라서 저도 당시에는 큰 불만은 없었는데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시댁에서도 엄청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고 5월에 결혼해서 초반 3개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 직선으로 가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처음 집을 얻을 때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닌가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서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자마자 그동안은 일부러 가만 놔두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저한테 연락하셔서 언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방문을 하셨는데 한 달도 못 가서 저희가 집에 있던 없던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쳐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로 시부모를 만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2, 3일에 한 번씩 어머님과 마주해야 하고 그때마다 쓸데없는 꼬투리를 잡아대시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시어머님은 신혼집에 돈을 보탰다는 걸 유세라도 떠는 것처럼 집안 살림에 대한 것 하나하나 전부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멘탈이 좀 좋은 편이고 일찌감치 회사 생활하면서 윗사람들 잔소리에는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라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참고 들어줄만 했어요. 따지고 보면 제 친엄마도 아니고 나랑 알고 지내면 얼마나 알고 지냈다고 서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니까 대부분 잔소리를 하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집안일은 남편과 제가 절반씩 나눠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게 하는 잔소리는 제가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가 되었거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했으니 당연히 애는 없었고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낮에는 집이 텅텅 비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보통 저녁 장사 마감하고 집에 들어오면 9시가 넘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의 사무직이라서 5시 반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6시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장 많이 집에 찾아오는 시간이 제가 퇴근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서 꼭 남편 없을 때 와서 잔소리를 하고 가십니다. 차라리 옆에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것도 불편해 미치겠는데 사사건건 트집 잡고 12조로 말씀을 하시니 더 짜증나더라고요. 특히 주방에 MSG 양념만 눈에 보이면 바로 눈을 까뒤집으면서 넌 내 아들한테 이딴 거 먹이는 거냐? 나는 평생 온 식구 밥을 내가 다 해주면서도 이런 화학조미료는 한 번도 먹여본 적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의 아들조차도 어머님이 하신 반찬이나 음식들은 간도 안 맞고 맛도 없다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건 왜 모르실까요? 종종 어머님이 반찬 만들어서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두셨는데 저는 당연히 입에 안 맞으니 손도 안 댔고 남편도 몇 번 먹는 신용만 하다가 전부 음식 쓰레기로 버렸어요. MSG가 좋건 나쁘건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밥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몸에 좋은 건 그렇게 따지고 병적으로 집착하시면서 왜 허구한 날 술은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고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물건 하나 음식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시모는 자기가 해준 집이니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손버릇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던 말던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시고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안 정리 상태가 엉망이라며 어머님이 낮에 사람 없을 때 대신 정리해주겠다며 서랍도 뒤지고 안방에 있는 제 드레스룸까지 쳐들어와서 재우시며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주신 가방까지 함부로 손을 대시더라고요. 저는 잔소리하는 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지만 제 물건 만지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평소에도 누가 제 물건 함부로 만지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안 그래도 좋아하지도 않는 시어머니가 와서 제 코트를 걸쳐보고 가방도 한 번씩 들어보는 것 같아서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에게는 웃으면서 제 방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안방 드레스룸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애초에 며느리 집 안방까지 뒤지는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똑바로 들을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신혼집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평소에 집에서 즐겨 입는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더니 어머님이 제 생각을 눈치채시고는 아, 이거? 아까 너희 먹으라고 겉절이 좀 묻혔는데 내 옷에 고춧가루가 튀는 바람에 빨아서 말리려고 널어놨어. 이게 방에 굴러다니길래 꺼내 입었는데 중요한 옷이냐?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어머님 가고 난 뒤에 그 옷은 바로 내다 버렸어요. 제가 어머님이 하는 행동 중 가장 싫어하는 짓은 제 드레스룸이랑 안방 서랍을 다 뒤지면서 못 보던 새로운 물건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 은근슬쩍 저한테 와서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십니다. 너 이번에 화장품 새로 산 것 같은데 그거 얼마에 샀니? 안 그래도 나도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하나 살까 하던 참이었는데. 사서 쓰기는 개뿔. 제 나이에 쓰는 화장품이랑 어머님 나이대에서 쓰는 화장품이 전혀 다르잖아요? 돈 주고 살 생각도 없으면서 비싼 물건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제 돈으로 산 건지 자기 아들 돈을 가져다가 산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용돈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물건은 전부 제 용돈을 아껴서 산 거예요.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 제가 돈 관리 대부분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적금이라도 부으며 살았던 거지. 어머님 아들은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없었잖아요. 근데도 제가 자기 아들 돈을 뺏어다가 사치 부리는 줄 알고 뭘 샀다고 하기만 하면 미간에 주름이 빡 잡히면서 인상부터 쓰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들은 밖에서 아무리 좋은 옷 사다 입고 비싼 컴퓨터를 새로 사던지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던지 관심도 없으면서 제가 립스틱 하나만 새로 바꾸더라도 그걸 발견하고는 뭐하러 있는 물건을 또 사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래 여자애들 중에서 명품을 좋아하거나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랑 저랑 용돈 30만 원씩 쓰는데 저는 항상 월말쯤에 돈이 남아서 남편 필요한 물건들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가진 것들 중에 명품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시집 오면서 친정엄마가 너도 결혼했으면 앞으로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한다며 하나 사준 것이 전부입니다. 백화점 가는 것도 귀찮아서 별로 안 좋아하고 평소에 옷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싼 거 사서 입어요. 출퇴근하고 사람들 만나야 하니까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거지. 돈 많이 쓰는 건 남편이나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싫어합니다. 결혼하면서 2억 넘는 전셋집을 시댁에서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돈을 계속 모아서 제 집을 장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부 두 사람 버는 돈의 최소 60% 이상은 적금에 붓고 있었고 이만하면 저도 알뜰하게 살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눈에는 너무 못마땅해 보이시나 봐요. 얼마 전 연말에 한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을 때 남편과 저는 밖에서 만나서 외식하고 모처럼 데이트를 즐기다가
백화점 1층 할인 코너에서 10,000원에 3장짜리 티셔츠를 사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옷이 얇긴 했어도 집에서 편하게 입기엔 딱이라는 생각이고, 솔직히 3장에 9,900원이면 요즘 물가로 거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제 옷장을 뒤지시더니 그 티셔츠 3벌을 꺼내서 들고 와서는 뭐하러 똑같은 옷을 3벌이나 샀냐면서 너가 그렇게 살림을 해프게 하니까 잔소리를 안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이래저래 짜증이 난 상황이라서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3장에 10,000원짜리 산 건데 내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잔소리 들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마침 남편도 옆에 있었는데 남편조차도 자기가 사라고 했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빈정이 더 상했는지 저한테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면서 며느리 무서워서 앞으로는 내가 니들 집에 오지도 못하겠다. 하고 화를 내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한번 화를 내고 나가면 한참 동안 찾아오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러고 나서도 이틀 뒤에 또 집에 오셔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물건 뒤지는 게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제발 내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이야기 잘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남편조차도 시어머니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끙끙대며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워도 보고 안방문을 잠궈놓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맘대로 문 따고 들어와서 서랍장 하나하나 다 뒤지시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작년 연말부터 제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자들 쓰는 여성용품도 몇 개씩 사라지고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들이나 여름용 샌들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나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꾸 물건이 없어지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범인이 누군지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어머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제 물건 훔치셨어요? 하고 물어보기는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서 물건을 자꾸 가져가시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 편을 들던 남편조차도 자기 엄마 도둑 취급하지 말라며 저한테 성질을 내곤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했다고? 진짜 너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너 물건을 훔쳐?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시어머니가 훔쳐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는데 이미 훔쳐가고 물건이 없는데 대체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집에 CCTV를 달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진짜 달아볼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내 집 내 안방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저도 찝찝하고 괜히 나중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역풍 맞고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까봐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눈 딱 감고 카메라를 설치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물건들을 가져가시길래 한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서 사라진 물건을 파악만 해두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물건이라서 따지기도 좀스러웠는데 나중엔 진짜 경찰을 부를 정도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명품 가방이 딱 1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엄마가 선물로 사주신 샤넬 가방이고 제가 명품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엄마가 제 나이도 있고 중요한 자리 갈 때 들고 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면서 큰 마음 먹고 사주셨습니다. 친구들 결혼한다고 할 때나 한두 번 들고 나갔지. 그 외에는 커버에 잘 싸서 옷장 깊은 곳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제가 출퇴근할 때 그런 물건을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물론 가방이 예쁘고 좋았지만 평소 제가 입는 옷들과 안 어울려서 모셔두고 있었죠. 사실 이제 와서 생각했을 때 저도 좀 잘못한 건 너무 고이 모셔두느라 가방이 없어진 줄도 며칠 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랑 토요일에 밖에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저보다 2살 아래의 신우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지만 내년 봄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희 2사람과 신우가 마주쳤을 때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했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신우 손에 들려져 있는 가방이 어디서 많이 눈에 익은 가방이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던 신우가 자기는 바쁘다면서 도망치듯 사라졌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내 가방 하나 못 알아봤겠어요? 남편이랑 데이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와서 옷장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얀색 커버 안에 있어야 할 가방은 없고 대신 그 형태만 비슷해 보이게 넣어둔 쿠션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평소 신우는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 범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바로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내 가방 훔쳐갔다고 아까 당신 동생이 들고 있던 가방이 내 거 맞았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그냥 저한테 새로 하나 사줄 테니까 모른 척 하고 있으랍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더니 남편까지 저를 바보 등신으로 알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가 결혼 선물로 사준 건데 어떻게 그걸 도난당하고 모른 척 넘어가겠습니까? 남편이 참으라고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현관을 발로 쾅쾅 찼더니 아버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눈이 완전 뒤집어져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버님을 밀쳐내고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모르고 있는 줄 아신 거예요? 대충 이 정도로 얘기하면 상황 다 알고 찾아온 건데 어머님은 얼굴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철판을 깔고는 너는 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소란이야? 라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그 태도가 얼마나 당당했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까 밖에서 아가씨 만났는데 제 가방 들고 있던데요? 남편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그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간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자기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잡아떼고 내년에 결혼하니까 상대방 집안에서 예물로 사준 거라며 딱 잡아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모양으로 생긴 가방이 너 것만 있냐? 지금 날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어? 물론 제 손에 증거는 없었지만 그럼 그 가방이 발이라도 달려서 도망갔겠습니까? 바로 시댁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님 옷장과 화장대를 뒤졌더니 우리 집에서 훔쳐간 제 옷가지들과 화장품이 수도 없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 뒤늦게 당황하며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것도 어머님이 사신 거예요. 이것도요. 이건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사온 건데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도 없는 물건까지 죄다 어머님이 훔쳐가셔서 시댁 안방에 보관하고 계셨고 더 이상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과 시아버님 앞에서 순식간에 도둑질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 시어머니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야, 너가 한번 쓰지도 않고 맨날 처박아두니까 아까운 마음에 내가 가져온 거야? 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방도 어머님이 그렇게 가져간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가방만큼은 죽어도 자기가 손대지 않았다며 너가 잊어버리고 괜히 생사람 잡는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우의 예비 신랑에게 전화 걸으라고 소리쳤어요. 몇 달 전 상견례 했을 때 남편과 신우의 예비 신랑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같이 종종 게임도 하고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빨리 전화 걸으라고 제가 닥달을 하니까 남편도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바로 핸드폰 뺏어서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덕후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네, 그때 상견례 때 한 번 얼굴 뵈었었죠? 다름이 아니라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쪽 부모님이 우리 신우한테 샤넬 가방 선물해 주신 적 있나요?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방네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예비시댁에서 사준 거라면서요? 전화 한 통하면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하시는 건데요? 도둑놈의 집안도 아니고 왜 자꾸 제 물건에 손대시는 거예요? 저도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도 도둑 소리를 듣고 바로 화를 내며 저한테 달려들었죠. 뭐? 도둑? 너 지금 나한테 도둑이라고 했냐? 너희 부모한테 이해이범절도 안 배웠니? 시모는 아버님이 뜯어말리고 저는 남편이 뜯어말려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바로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신우한테 달려가서 손에 들고 있는 제 가방을 뺐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신우의 소지품을 현관 바닥에 죄다 쏟아버렸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제게 화를 내던 신우에게 너는 네 엄마 도둑으로 만들면서 내 가방 들고 다니고 싶니?
정신 차려, 이 얼빠진 년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시댁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물건 돌려받았으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하자면서 이 상황을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남의 돈 훔쳤다가 걸리면 그 돈 물어주면 끝나는 일인가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식구끼리 제발 그러지 말라며 나중엔 싹싹 빌었습니다. 가방까지 도둑 맞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니들 집안 식구들도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내가 혼수에 쓴 돈 3천만 원을 그대로 보상해주면 경찰 신고 없이 조용히 끝내겠다고 했더니 남편도 더는 붙들지 않더라고요. 숨겨놓은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댁에서 돈을 빌려온 건지 이틀 후에 남편이 제게 3천만 원을 입금했고 저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바로 협의 이혼해버렸어요. 이렇게 끝내기엔 조금 아쉬워서 이혼하고 난 뒤에 신우의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당신 장모 될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 집 옷장 뒤져서 샤넬 가방 훔쳐다가 자기 딸 선물해 주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결혼하면 도둑질하는 장모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때문에 자기 동생도 파혼당할 위기라면서요. 아니 그게 왜 저 때문입니까? 손버릇 나쁘고 개념 없는 자기 엄마 때문이지. 제가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괜한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신우까지 파혼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가을쯤에는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차라리 빨리 이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고 남편에게도 아무런 미련이 들지 않네요. 인생에서 큰 액땜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 열심히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